371명 추가, 2단계 한 주 더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조금 전에 방역당국에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집니다.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일단 3단계 격상은 하지 않았지만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방역 조치 강화, 일단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좀 특별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카페에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하는 방법, 그리고 학원의 경우에는 인원수 또 규모 상관없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3단계로 올리진 않았지만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이 내용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19일 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런 방역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만 보완한다면 그래도 이제 21시까지 식사하시는 분들 간에 또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좌석 간의 거리 띄우기라든가 매장 내 환기를 추가로 적절하게 의무적으로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랜차이즈형 카페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카페에도 사람들이 몰린다던가 그쪽에서 또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카페에 적용하는 카페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추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카페 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이 젊은 층들의 이동을 조금 제한하겠다, 이런 방역 당국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사회생활이 많고 밀접한 사회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우선적으로 좀 제한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 깜깜이 감염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파주의 스타벅스라든지 성능역의 칼리스 커피점이라든지, 그 밖에도 많은 그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제 20대뿐만 아니라 이제,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 간에 이런 깜깜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의 필요성과 당위성, 지금 불편을 감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통과 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이런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것을 잘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혼란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잘 따를 수 있게 사전 설명과 홍보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371명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3단계 조치 격상 쉽게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전면적인 어떤 사회 기능의 정지, 또 폐쇄, 기관의 폐쇄라든지 또 10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많이 혼란이 있고 또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분들을 법규 위반자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준비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협의라든가 설명, 이런 또 준비,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3단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3단계 조치가 이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꺾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효과가 미약한 데 비해서 부작용이 많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조금 실효성이 있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3단계 조치가 이제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추가적인 고민이 되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는 마스크를 쉽게 좋은 마스크를 잘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잘 따라주셔서 3단계 가기 전에 지금 이런 추가 증가세를 꺾는 노력들이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필요하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사실 그제 1일 확진자 수가 441명까지 치솟았잖아요. 어제는 371명이었고 이 추이를 봤을 때 어쨌든 다소 감소했는데 그제 이 441명이 정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려나요? 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야외에 설치되어 있던 선별진료소가 이제 바람에 날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네. 선별진료소 운영을 안 해서 아마 검사 건수가 줄어서 더 적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점이냐 아니면 더 증가해서 과연 어디까지 정점을 찍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겠는데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할 건가는 현재 전 국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얼만큼 잘 지키고 계시는가가 앞으로 증가세를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8월 20일 날 시행된 그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회적 방역 조치를 얼만큼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라고 예. 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슷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느슨해졌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 설문조사라든가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수준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위험성이 높은지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신다면 왜 그런지 좀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지금 확진자 현황 나오는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광주에서는 탁구클럽, 원주에서는 실내 체육관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특별히 이 실내 체육 시설에서의 감염 확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마스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디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 실내에 밀폐된 곳에서는 비말 농도가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겠고 예. 또 활동이 이제 과격한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또 구호를 외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비말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실내에서 서울 양천구에서 탁구 동호회 클럽 모임으로 통해서 많은 또 전파 사례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줌바라든지 이런 데서 실내 체육 활동을 통한 감염들이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예. 일단 실내에서 체육 활동하시는 건 최대한 자제하시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를 외치거나 구호를 외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실내 체육 시설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 헬스장이라든지 당구장 등의 실내 체육 시설 역시도 이제 강화된 이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 곳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게 한 곳이 바로 서울 그로그 아파트 집단 감염인데 사실 이 의심됐던 환기구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단 감염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 있을까 싶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주민분들끼리 어떤 사적으로 따로 모이거나 접촉이 없으셨다면 아무래도 그 엘리베이터가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밀폐된 밀집된 실내 공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를 잘 안 쓰신다던가 큰 소리로 대화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비말이 많이 퍼지게 되고 예. 우리가 마치 그 노래방에서 이제 감염자가 노래를 하고 나간 그 방을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용했다가 바로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실 때 혹은 혼자 타신다고 해도 방금 내린 사람이 어떤 비말을 그 실내에 남기고 갔다면 혼자 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혼자 타실 때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네. 그런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는 혼자 가시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예. 그리고 손위생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구리필름이 붙어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손을 잘 알코올 세정제라든지 손을 씻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감염 경로를 확실히 알 수 없는 환자가 많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들었어요, 교수님.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그분들만 격리를 하고 차단하면은 추가적인 확산세를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여기저기 확진자들이 있고 더군다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출입할 때 열을 재고 증상 여부를 물어봐서 한다고 해도 예. 열이 안 나는 확진자들이 얼마든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 환자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소홀하게 하시면 바로 감염될 수 있는 우리 일상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겠고 또 내가 감염이 되면 본의 아니게 내가 무증상 시기에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을 또 이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깜깜이 감염으로 인한 그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에 최대한 가지 마시고 방역수칙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스스로 잘하시는 노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종식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얘기를 하고 나죠. 현재 렘데시비르가 실제 치료에 적용되고 있고 이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완치자 혈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발표 먼저 얘기를 들어보시죠.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1223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로 897명이 혈장 모집을 완료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의 종교단체 완치자분들, 즉 신천지 신도분들께서 단체 혈장 공여 의사를 추가로 밝혀주셔서 단체 헌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대구 지역 종교단체 완치자분들, 구체적으로 신천지 신도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 혈장 치료 효과는 좀 어떤 겁니까? 네, 그동안 많이 시도가 되어 있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네네. 다만 그 위약이라 그래서 혈장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예, 확실한 효과는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도 소수를 대상으로 혈장 치료를 했을 때 완치된 사례들이 보고가 있어서 아마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최근 미국에서는 5,000명의 그 혈장 치료된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약 한 25명에서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지만 크게 위험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어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하게 되는 치료는 이제 혈장 치료제랑 조금 다르게 그 완치자분의 어떤 혈장을 모아서 그 혈장에서 또 한번 그 면역 물질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장 분해 치료제가 돼가지고 기존의 혈장 치료보다 조금 더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더 적은 양으로 투여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되겠는데 아마도 이제 좋은 효과가 있어서 또 조기에 잘 투여했을 때 환자분들에게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